네, 요즘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그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앵무새 부리하고 발톱 손질을 이제 직접 하고 싶으신데 어느 정도 이제 깎으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세요. 일단 그 용품 자체가 발톱갈 햇대가 이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모래 알갱이 이제 세라믹으로 된 재질들이 잘 갈려요, 사실은.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걸 이렇게 잡으면서 발톱이 잘 갈립니다. 근데 이런 게 또 무슨 시멘트 같은 그런 재질로 된 거라든가 좀 이렇게 입자가 더 굵은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거는 애들이 이제 잘 안 미끄러지기는 하지만은 발톱이 사실상 갈리는 효과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좀 시멘트 재질로가 그 비슷한 재질로 된 것들이 또 좀 가격이 더 저렴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이용들을 하세요. 근데 그런 건 실제로 안 갈리고 또 이런 거는 또 너무 쓰면은 이렇게 지금 이 친구는 이게 이 대형조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크죠. 근데 자기 발보다 좀 크면은 더 잘 갈리는 건 있어요. 근데 이걸 너무 오래 사용하면 발바닥도 이제 피부가 갈리겠죠.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런 발톱이 이제 많이 갈려 있는 상태에서는 좀 미끄럼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제 시멘트 같은 재질의 햇대를 사용하시다가 좀 발톱이 좀 갈려야 될 때는 이렇게 세라믹 재질로 된 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은 딱 좋아요. 그 발톱은 사실은 이제 이게 발톱이 계속 자라다 보면 이 발톱이 이렇게 곡선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곡선 모양이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닿으면 이제 발가락이 들리기 시작해요. 그러면 이 발톱의 하중이 좀 집중되면서 발톱 모양이 좀 틀어져요. 나선형으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뽑히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무슨 장난감이 있는데 더 잘 걸리죠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손질해 주는 거고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발톱이 막 길게 자라서 손질한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손에 올리고 했을 때 피부에 스크래치가 나고 좀 따갑고 그러니까 손질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끝부분만 살짝 날려주시면 돼요. 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먹으면서 이런 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앵무새들이 다 이렇게 부리에 묻은 걸 또 정리하려고 이렇게 비벼요.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기의 모양이 유지가 되거든요. 좀 뭐 깨져나가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걸 또 좀 지나면 또 자기가 이렇게 갈기 때문에 또 매끄러지고 이렇게 계속 또 자라고 깨지고 매끄러지고 이런 게 반복이 돼요. 그런데도 이게 덜어는 요 끝에 뾰족한 부분은 요 옆만 가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무한정 삐죽해진 애들이 가끔가다 있어요. 그럼 거기만 뭐 손톱깎이 같은 걸 똑 잘라주시면은 사실 됩니다. 그게 아니라 뭐 선천적으로 부리가 뭐 부정교합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외에 뭐 그런 상태라면은 정기적으로 또 뭐 손질이 필요하겠죠. 그래서 그거 외에 정상적인 이제 부리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다 정리를 하고 이 끝부분만 똑 잘라주는 정도만 되면 돼요. 발톱은 평지에서 봤을 때 발가락이 들리지 않을 정도면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크래치 같은 게 나는 건데 뾰족한 부분 날려주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으니까요. 항상 이제 조심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 소개드렸던 거 요거 고양이 스크리퍼가 3mm, 1mm부터 3mm까지 이렇게 두께 조절이 돼요. 그리고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좀 발톱이 이쪽으로 낄 때랑 이쪽으로 낄 때랑 좀 다르. 중형조까지는 이쪽으로 끼면은 딱 뾰족한 쪽만 이제 날아가요. 이렇게 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깊이가 있어서 대형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껴야겠죠. 발톱이 두꺼워서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들어가니까 길이를 처음에 좀 이렇게 적당히 가늠한 다음에 한번 세팅해 놓으면 아 우리 애는 이 정도 두께에서 이렇게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감이 좀 붙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는 이후에는 더 쉽게 이제 사용이 될 거예요. 근데 소형조는 이것도 너무 굵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성 발톱용 니퍼가 나중에 손에 익으면 이게 제일 편해요. 날이 이렇게 얇고 눈에 이렇게 발톱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딱딱딱 깎아줘야 제일 좋거든요. 그래서 햇대 같은 데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발톱 좀 들리는 부분만 이렇게 똑 잘라주면 돼요. 이렇게 똑똑똑 깎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절단된 면이 이렇게 날카로워지잖아요. 여기는 햇대를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갈리기도 하지만 이제 그 네일 버퍼를 이용해서 살짝 몇 번 두세 번 쑥쑥쑥 비벼주면 이제 매끄러져요.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두시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갈리기도 해요. 이 친구 놀랐어. 아이고 놀랐어. 저희가 지금 사계절 앵무새에서 분양하고 있는 사랑 앵무고요. 지금 처음 발톱이 난도질 당해가지고 지금 놀랐어요. 이 친구 놀랬어. 아이고 사랑 앵무 여자아이입니다. 발톱 손질이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이렇게 팍 들어가면 안에 신경이 다치고 또 출혈이 생길 수 있으니까
항상 이제 킥스탑 같은 지혈제를 먼저 미리 준비를 해두시고, 뭐 사고 내려고 사고 내는 사람 없잖아요.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제 또 지혈해 주면, 또 이게 깊이 들어가 대부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서 금방 또 지혈이 돼요. 그래서 처음에 네일 버퍼 같은 거를 살살 문지르면서 좀 뭐 네일 버퍼를 문지르다가 실수로 신경을 건드리면 피 진짜 몇 방울 그냥 나고 마는 정도로 지혈을 안 해도 그냥 금방 멈추는 정도, 뭐 그런 정도니까요. 아, 이게 요 정도까지는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감이 오시면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전동 네일기라든가 아니면은 고양이용 스크리퍼라든가, 제일 편하게는 내성 발톱용 니퍼가 제일 편한데, 이거는 이제 내가 가서 잡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앵무새가 또 발 움직이고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먼저 다른 도구들을 좀 이제 사용해 보시다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이제 이런 것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. 중형조까지는 그냥 내가 길을 한번 세팅해 놓으면 쑥 밀어놓고 이 발톱 튀어나온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쑥 누르면 되니까, 이런 거 고양이용이 좀 편해요. 그렇다고 막 확인 안 하고 막 다 그냥 냅다 밀어놓고 자르면 안 돼요. 이 튀어나온 부분을 눈으로 본 다음에, 아, 여기 삐죽한 부분만 나왔구나 하고 탁 눌러버리면 됩니다. 밀어놓고 한번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요 두께의 발톱 사이즈가 맞는 애들은 엄청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. 저는 물건 판매는 안 해요. 이제 물건 팔아가지고 제가 뭐 이윤 남기고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처음에 좀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. 물론 지금 안 갖고 왔는데 네일 버퍼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. 물론 그 전에는 발톱갈이 했대. 저절로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면 잘 갈려서 잘 갈리는 애들이 또 있어요. 그런 애들은 정말로 이제 관리하기 편하죠.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발톱이 갈리는데 계속 이걸 두시면 계속 갈리니까 발톱이 점점 짧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겠죠. 발바닥도 상처가 생기고. 그러니까 발톱갈이 할 때도 이렇게 잘 갈리는 거하고 덜 갈리는 거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되는 거죠.